안녕하세요. 한 줄 일기입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된 한 남자분의 아픈 상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4살, 이름은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30살에 대학 친구 소개로 김서희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청년이었고 그녀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였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우먼이었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정반대인 성격의 그녀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저만 잘하면 된다고, 그럼 우린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그녀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였죠. 그녀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반면 그녀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사장님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상견례가 있던 그날 그녀의 어머니 박영희 여사는 명품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고 저희 어머니는 보통의 평범한 차림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는 그때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안 자랑하기 바빴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면서도 물으셨어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그런 일이 잘 되겠냐고요.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라면 그래도 배포가 있어야지 큰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 얼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해주길 바랬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말을 듣고만 있더군요. 저희 아버님과 그녀의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요. 어머니야, 내가 하는 사업을 모르시니 그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잘 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지 그랬냐고 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을 그렇게 한다고 기분 나쁘겠지만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예식장을 정할 때 그녀의 어머니는 강남의 유명 호텔을 고집했고 저는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도 그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아니, 꼭 그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거기서 했고 자기만 다른 데서 하면 창피할 거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죠. 결국 강남의 호텔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비용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요. 그녀는 그럼 자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빚을 지고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녀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한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혔냐고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녀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요. 예물을 고르러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녀가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갔어요. 그곳은 최고급 브랜드 매장이었고 고가의 예물이라는 걸 가격을 안 봐도 알겠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곳도 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결혼한 친구들이 다 이 브랜드로 예물을 했다며 자기도 꼭 이 브랜드로 하고 싶다고 이것만큼은 양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양보한 게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눈치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 말에 그녀는 발끈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모른다고 여자들 사이에서 결혼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수입의 몇 달치가 넘는 금액이었죠. 저희 어머니도 높은 가격에 놀라신 표정이었지만 애써 태어나신 척 하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요즘 결혼하는 집들이 다 이 정도는 한다며 당신 딸은 이 정도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는 맞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예물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직 결혼식까지 시간 있으니 좀 더 알아보고 하자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신혼집을 알아볼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를 알아봤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강남이 아니면 싫다고요. 친구들이 다 강남에 사는데 자기만 다른 곳에 살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저희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왜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냐고 친구 남편들은 다 해줬는데 왜 당신만 못한다고 하냐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일부 보태줄 테니 강남으로 알아보라고요. 그녀는 고맙다며 어머니를 안았고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빚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친구들도 다 비슷한 환경이었다고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갑자기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수준이라는 말에 저와 저희 부모님이 포함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제 자신에게 변명과 위로를 하게 되더군요. 바보 같게도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혼수를 준비할 때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그녀의 어머니를 상대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구점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하나하나 가격을 크게 말하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부담스럽다고요. 그러자 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인색하다고 결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아끼냐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색하다니요.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녀에게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와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냐고요. 그러자 그녀는 친구들은 다 좋은 혼수를 했다는데 자기만 이렇게 초라하게 시집가야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 아니냐고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집도 그녀의 집에서 도움을 받기로 한 거니 할 말이 없었죠. 물론 빌려주는 거라 갚아야 하는 거지만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알겠더군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의 사랑보다도 친구들과의 비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저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체면을 살릴 수는 없다고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더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면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했을 거라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매장을 나가버렸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뭐가 됐든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티 안 내시려고 하셨지만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으셨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자는 그녀의 말을 거절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 사랑 지키고 싶지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 사랑 지킬 자신이 없다고 말하고 먼저 일어서 나왔습니다. 저만 짊어지는 거라면 참았겠지만 부모님까지 희생하면서 이 결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상황까지 오게 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짐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지만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한평생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와 제가 생각하는 평범함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 제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나 싶네요. 저의 평범함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돌아서 나온 후 그녀에게서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문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원하는 사랑 나는 못 해줄 것 같다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원하는 거 다 하고 살길 바라며 행복하길 바란다고 보냈습니다. 물론 답은 오지 않았고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엉망이었죠. 그 후 파혼을 저희 쪽에서 했다고 그녀의 집에서 썼던 계약금 일부를 저희 보고 돌려달라고 그녀의 어머니가 사무실에 찾아오셨더군요. 터무니없었지만 원하는 계약금 돌려드렸습니다. 결혼 안 하길 잘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했지만 시간 이야기라는 걸 알기까지 참 많은 날이 지났네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가끔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생각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겠죠.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도 언젠가는 운명 같은 분을 만나고 싶네요. 그런 날을 위해 제 자신을 좀 더 다지고 다져놔야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고 앞으로는 제 인생을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고 참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도 서로 다른 배경은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함께 풀어가며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사연자님 좋은 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주일기였습니다.